홍다 통통. 아기 호랑이 호호의 모험. 옛날 어느 옛날 높고 큰 산을 지키는 산군이라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지나가는 토끼들도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그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엄마! 바로 하얀 털의 아들 호호 때문이었죠. 호호는 장난기와 호기심이 아주 많아서 겁도 없이 위험해 보이는 일도 턱턱 하고는 했어요. 우와, 꽃이다! 절벽 아래 꽃을 따려고 뛰어내리려 하거나 곰 아저씨! 잠자는 곰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가거나 하는 위험하고 아찔한 일들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아휴, 힘들다. 산군은 허리를 앞발로 툭툭 치며 애구구 한숨을 쉴 때였어요. 엄마! 호호를 본 산군은 깜짝 놀랐어요. 새하얀 호호의 털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호호야, 대체 그 꼴이 뭐니? 산군은 화가 나서 호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호호는 그런 산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다길래 구워보려고 불을 피우다가 좀 그을렸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산군은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걸 겁도 없이 건드리다니. 내가 못 살아.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뭉치니? 산군의 말을 들은 호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어요. 난 엄마 닮은 거 아니에요? 호호의 순진하고 순수한 질문에 산군은 화가 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호호, 너랑 엄마랑 닮은 부분이 없잖니. 그 말을 들은 호호는 엄마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순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신과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자신처럼 흰 털이 아닌 멋진 황금색 털이었죠. 겉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자 호호는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하얀색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호호였죠. 어디에서 내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하지? 호호는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산에서 놀다가 마주쳤던 여우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 멀리 초원에는 흰 피부에 검은 줄을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 내 진짜 가족은 저 멀리 초원, 거기에 있구나. 호호는 작고 귀여운 아빠를 톡톡 치며 기억해냈어요. 호호의 발걸음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초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발걸음은 사뿐사뿐, 꼬리는 살랑살랑. 모험을 시작하는 어린 호랑이의 경쾌한 시작이었습니다. 호호가 떠난 다음 날, 산군은 전날 사냥의 피로가 풀리지 않았는지 평소보다 늦잠을 잤어요. 아우,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래 자는 것 같지? 산군은 늦잠을 자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호호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산군은 잠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호호의 나뭇잎 편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집 밖으로 호호를 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호호야!
산이 떨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산군과 호호가 떠난 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나뭇잎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으러 떠나요. 호호의 가벼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산 넘고 물을 건너는 동안에도 말이죠. 중간에 아주 예쁜 나비를 따라가다가 잠시 길을 잃은 것을 빼고는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요? 초원보다 먼저 도착한 대나무 숲에서 호호의 눈앞에는 자신과 비슷한 흰색에 검은색 옷을 입은 곰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호호와 같은 색이었죠. 내 가족인가 봐. 호호는 곧바로 곰에게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네요. 호호의 발랄한 목소리에 곰은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뒤에는 작고 하얀 털뭉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였죠. 호랑이다. 곰은 놀라서 소리쳤지만 호호는 이미 곰 앞에 다가와서 곰을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호호는 여태껏 산에서 살면서 자신과 비슷한 색을 가진 동물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호랑이 호호라고 해요. 아저씨가 제 가족 맞죠? 호호의 물음에 곰은 대답했어요. 너는 호랑이 아니니? 네, 호호라고 해요. 나는 판다란다. 이름은 아판이라고 해. 그런데 가족이라니? 아파는 호랑이인 호호가 왜 자신을 가족이라 하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랑 똑같이 흰색과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호호의 해맑은 대답에 아파는 크게 웃으며 들고 있던 대나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호호야. 털의 색이 같으니 우리는 가족이구나. 아파는 호호의 말을 긍정해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넌 줄무늬구나. 난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아판이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호호에게 말했어요. 호호의 엉뚱함이 아판을 웃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판의 말에 호호는 다시 아판을 쳐다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아판의 눈은 누구에게 한 대 맞은 듯 까만 동그라미가 2개 있었어요. 몸에도 자신처럼 가느다란 검은 줄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파는 내 가족이 아니군요? 호호의 말에 아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너랑 나는 가족이 아니란다. 대신에 친구는 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친구해요. 하지만요,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찾아가야 돼요. 아파는 호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듣다 보니 이상해서 호호에게 충고해 주기로 했어요. 호호야, 가족은 닮았냐 안 닮았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그래요? 그럼 어떤 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호호의 말에 아파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아판도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선 나도 찾아봐야겠구나. 그런가요? 그럼 나도 찾아보러 가야겠어요. 얼른 내 가족을 찾고 싶거든요. 말을 마친 호호는 갑작스레 일어나서 다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아판이 호호를 붙잡기도 전에 어느새 저 멀리 가버렸지요. 그런 호호를 붙잡으려고 뻗었던 팔을 슬며시 내리며 아판은 중얼거렸어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닌데.
답답한 아판의 말을 듣지 못한 호호는 다시 초원으로 향해 뛰어갔어요.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아판과 헤어진 호호는 계속해서 가족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발걸음이 멈추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호호는 드디어 초원에 도착했어요. 푸른 풀로 뒤덮인 드넓은 초원을 보며 호호는 두 다리를 번쩍 들어 하늘을 향해 만세를 외쳤어요. 야호! 드디어 왔다! 기뻐하는 호호의 눈이 초원의 끝에 머물렀어요. 그곳에는 호호랑 똑 닮은 무늬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물이지만 호호는 단번에 알아보았죠. 분명히 내 가족일 거야. 하고 말이에요. 호호는 다다다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호호가 가까이 가서 본 동물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고 길쭉한 얼굴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호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호호라고 해요. 혹시 제 가족이신가요? 호호의 물음에 줄무늬가 있는 동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얼룩말 룩이라고 해. 가족을 찾고 있니? 네, 맞아요. 루기는 어린 호호를 보고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럼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루기는 환하게 웃으며 호호에게 말했어요. 호호는 기쁜 나머지 하얀색 꼬리를 흔들면서 루기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드디어 가족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그나저나 우리 호호는 배고프지 않니? 벌써 점심인데. 맞아요. 역시 우린 가족인가 봐요. 제가 배고픈 걸 어떻게 알았어요? 호호는 펄쩍 뛰며 말했어요. 자신이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주다니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루기는 호호가 귀엽다는 듯이 씩 웃고 나서 밥을 먹으러 출발했어요. 물론 호호도 함께 말이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루기는 호호를 데리고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에서 멈췄어요. 자, 이제 밥을 먹자. 네? 루기는 호호에게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풀잎을 내밀었어요. 호호는 당황했죠. 살면서 한 번도 풀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고기는 없어요? 무슨 소리니? 루기는 호호가 고기를 찾자 잠시 당황하면서 다시 한번 호호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여태껏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호호의 도톰한 발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루기의 발은 이렇게 도톰하고 크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호호의 이빨이었어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이빨은 어디선가 보았던 것들이었죠. 루기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너 혹시 풀은 먹어본 적이 없니? 네, 엄마는 매번 저한테 고기를 가져다 주셨는걸요? 호호는 루기의 물음에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만 루기의 뒤통수에는 커다랗게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호호는 육식 동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루기는 살면서 저런 도톰한 발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루기가 알고 있는 그는 초원의 왕이었죠. 사자다! 사자가 나타난 거야! 루기는 꼬리가 빠지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저 귀여운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무서움의 말이죠.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고 시무룩하던 호호의 뒤에서
다른 동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글거리는 태양을 배경으로 갈색 털에 날카로운 이빨, 크고 두꺼운 발바닥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무서운 동물이 호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호의 물음을 들은 그 동물은 눈이 초승달처럼 휘며 웃었어요. 나 이 초원의 왕 사자 이사라고 해. 넌 여기서 뭐하고 있니? 호호는 자신을 사자라고 소개하는 동물을 쳐다보았어요. 그 동물은 호호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가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호예요. 가족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족을 찾으러 다닌다고? 무슨 사연이 있니? 이사가 호호에 대한 생각을 다 마치기도 전에 호호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이거라도 먹을래? 이사는 배가 고픈 호호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주었어요. 마침 사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고기다. 호호는 이사가 주는 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감추듯 호르륵 먹은 호호의 입 주변에 고기가 잔뜩 묻었지 뭐예요. 그 모습을 본 이사는 웃으며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그러고는 호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다면 우리 무리와 가족이 되지 않을래? 이사의 말에 호호는 다시 눈빛을 빛내며 말했어요. 나도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이제부터 사자란다. 이사는 호호의 천진난만한 말에 밝게 웃으며 자신의 무리에 호호를 데려갔어요. 이사의 무리에는 호호 또래의 사자가 있었어요. 호호에게 친구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안녕? 나는 아사야. 너는 누구니? 난 호호라고 해. 반가워, 아사야. 아사와 호호는 어느새 친구가 되었어요. 호호와 아사는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사가 호호에게 물어보았어요. 호호야, 넌 왜 여기 이 초원에 오게 된 거야? 아사의 물음에 호호는 가족을 찾으려고 여행을 다니다가 사자 무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호호의 말에 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가족을 찾는다고? 응, 내 진짜 가족을 찾는 거야. 왜? 아사의 질문에 호호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왜냐니? 가족은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호호의 말에 아사는 더욱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 말이야. 같이 있어야 가족인 거야? 아니면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응? 난 항상 같이 있는 우리 무리의 동물들이 가족이라 생각하거든. 그런데 너는 가족이니까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두 개가 다른 말인가 해서. 아사의 말에 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 산군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같이 있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던 엄마 말이에요. 나 생각났어. 다시 돌아가야겠어. 응? 어디가? 진짜 가족에게. 안녕, 아사야. 이사한테도 나 돌아간다고 전해줘. 잘 가. 다음에 또 놀러와. 아사는 허겁지겁 뛰어가는 호호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친구가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해 집에 돌아가려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엄마! 호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작고 귀여운 발을 바삐 움직이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사와 인사를 하고 돌아선 호호는 그동안 왔었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뛰고 걷고 또다시 뛰어갔어요. 호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초원을 건너 앞판이 있는 대나무 숲을 건너 다시 엄마가 있는 산으로 돌아왔어요. 모래와 먼지에 뒤덮인 작은 호호의 발이 조심스럽게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집으로 가는 호호를 보고 다른 동물들이 호들갑을 떨어대며 호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호호야, 어디 갔다 왔니? 산군이 많이 노하셨어. 부엉이가 호호의 주변을 푸드덕 날며 호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부엉이가 어찌나 푸드덕거리면서 말을 거는지 호호의 작은 발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다다야, 나 지금 엄마에게 가고 있어. 길을 비켜주겠니? 엄마에게 빨리 가봐야 해. 호호의 말에 다다는 재빨리 날개를 접어서 호호에게 길을 내주었어요. 호호가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떼려고 하자 이번에는 산 여우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야, 호호야, 상군이 엄청 소리치면서 너 찾던데? 어디 있었어? 여우들의 호들갑에 호호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어요. 엄마가 많이 화가 나셨구나. 어떡하지? 그렇지만 호호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떼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 산을 떠나갈 때와는 달리 호호의 얼굴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 어두워졌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떼서 걷던 호호의 눈앞에는 어느새 집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무거운 정적과 차가운 분위기만이 호호를 맞이해 주었어요. 호호는 문 앞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호야, 호호야. 산이 무너질 듯 크게 울부짖는 엄마의 목소리에 호호의 목은 거북이처럼 움츠려 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호호가 달려간 곳에는 훌쭉해진 산군이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호호는 두리번거리며 자신을 찾는 산군의 뒤에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화났어요? 산군이 숙였던 고개를 들자 시선의 끝에 사랑스러운 아들 호호가 산군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호호의 말에 산군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탁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야,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잘 돌아왔어. 산군은 호호가 떠난 뒤 한 번도 짓지 못한 웃음을 지으며 호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누가 뭐래도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엄마의 말에 호호는 가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응, 나도 사랑해요, 엄마. 호호가 웃으며 말하자 산군도 함께 웃으며 호호를 더욱더 꼭 안았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 호호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앞으로도 호호와 산군 둘은 함께 행복도 슬픔도 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소중한 태교 동화 작은 심장에게 들려주는 엄마 아빠 목소리 중
아기 호랑이 호호의 모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유는 필요 없어. 아기 호랑이 호호는 진짜 가족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지만 곧 깨달아요.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달라도 이유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 엄마의 존재를 말이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고맙고 사랑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홍다통통은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어른 홍다통통님들은 우리 소중한 아이에게, 그리고 소중한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만 꿈나라로 가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자요.